자, 먼저 두 분 선생님도 나와주셨으니까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채식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게 채식이 확실하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채식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예. 그 속에서 이제 예. 그런 여러 가지 나쁜 노폐물을 네. 빼주는 작용이 있는데 네. 그 육류를 못 먹으면은 어지러운 증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빈혈. 빈혈. 그래서 며칠만 안 먹어도 네, 제가 그래요. 철분하고 비타민 B12가 있습니다. 네. 특히 철분은 워낙 잘 아시는 거지만은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결핍이 되면은 빈혈이 오게 되고요. 또 특히 신경 네. 그리고 이거의 결핍으로 인해서 이제 호모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나중 되면 뭐 치매라든지 뇌졸중까지 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채식만 하는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네. 이 육식도 신이 인간에게 먹으라고 허락해 주신 건데 왜 네. 신의 섭리를 거슬려요? 그렇지.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아니, 조금 전에 생각이거든요. 채식이 독이 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3,000년 이상 된 한의학에서는요. 네. 섭생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섭생법에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 말아라라는 얘기는 나와도 육식을 금하라고 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약재료도 전부 다 식물성이지만 사실은 동물성도 굉장히 많아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우황이라든가 웅담이라든가 사양이라든가 녹용 다 동물성이잖아요. 네. 그 외에도 동물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체질이나 증상이 맞다면은 얼마든지 동물성도 충분히 저희가 권장도 하고 치료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요.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서 일단 기분 좋은 날 정육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자, 일단 선생님. 네, 네. 본격적인 앞서서 네, 이 네. 고기가 쫙 깔려있는 모습 보면 네. 어떤 생각 드세요, 솔직히? 아, 신나죠, 뭐. 신나요. 네, 먹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네. 은행에 저금 들어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죠? 뭘 먹어도 이거 다 신날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부위별로 다 고기를 네. 가지고 나왔는데 네. 부위별로 어떻게 쓰임새가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자, 이제 이거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갈비살이에요. 네. 네. 뭐 요건 찜을 하시거나 탕을 끓이시거나 어떤 걸로 이제 오랜 시간을 열을 가하면 아주 좋은데요. 요 안에 그 근육질이 있어요. 네네네. 힘줄 같은 거. 네네네. 이런 것들이 지방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갈비는 조금 오랜 시간 끓여가서 드시면 부드러운 맛을 드실 수 있고요. 요건 사태예요. 네. 사태라는 게 이 종아리나 이런 데 근육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왜 지방이 가장 없는 게 요 사태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사태긴 하지만 아롱 사태라고 있어요. 네네네. 근육을 싸고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거는 콜라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한우 중에서도 아주 좋은 단백질 함량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꼭 여자들이 잡수시자고. 그래서 그거는 삶아서 우리 먹고요. 남자들은 그냥 아무거나? 네, 요거는 우든 살이라는 거 궁뎅이 살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요것도 지방 함량은 적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고기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단백이 많아서 맛이 있진 않아요. 장조림이나 이런 거 사용하시면 장조림. 좋고요. 지방이 적은 거. 요것도 여성분들이 드시면 좋아요. 네네네네. 여기서 육회로 먹는 건 뭐예요? 아, 우둔살이에요. 우둔살이에요? 네, 우둔살. 우둔살인데 육회는요 숯소의 우둔살로 드셔야 네. 지방 함량이 작아요. 그렇죠? 육회 위에 계란 노른자는 왜 넣는 거예요? 그건 그 만드는 사람 지맘이죠. 근데 사실은 그 노른자를 놓는 건 그다지 좋은 조리 방법은 그래요? 아니에요. 노른자에도 그 굴이라는 성분이 들어서 네. 콜레스테롤이 있죠. 네. 고기에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을 입안에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넣긴 네, 하지만 네. 그게 꼭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거니까 오히려 배를 좀 넣고 저는- 잣이 있으면 잣가루를 많이 그거 넣으시면 한방적으로 좋죠. 궁합 좀 살펴볼까요? 예. 굉장히 음식 심오한 궁합. 뜻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요거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좋아하시는 왜 등심이죠. 제가 제일 구워 먹어요. 좋아해요. 이렇게 떡심이 있는 건 등심의 아래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양질의 지방, 양질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 있죠, 요거. 떡심. 요 떡심. 떡심. 요거는 100% 단백질이에요. 네. 지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질기다고 얘기하고요. 아무리 이가 없어도 요건 우리가 먹어야 돼요. 남자분들은 요거 다 잘라 구워 드리세요. 야. 요거 있죠, 요 떡심. 네. 요건 단백질이 결합체니까 요거 꼭 우리가 드시자고요. 예. 너무 맛있어요. 양도 얼마 안 돼서 우리밖에 먹을 게 없어요. 이게 단백질이구나. 그러면 그리고 채끝이나 이런 건 뭐 저 안창살 네, 이런 거 이런 많이 건 뭐 다 뭐. 구워 안창산, 채끝은 다 구워 드시고요. 네. 요거는 지금 저 제비추리 같아요. 사실은 요게 예전에 그 고기를 잡는 분들을 백정이라고 예, 예. 하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말 안 하지만 네. 그분들이 제일 먼저 잡으면 드시는 게 요 제비추리예요. 아, 그래요? 갈비뼈 요 안에 이렇게 두 쪽 딱 나오는 건데 네. 요건 그분들이 홀랑 집어 잡숴서 바깥 임금도 드시기가 어려웠대요. 구워 드시면 너무 좋죠. 네. 근데 사실 이게 갈비살, 고추살. 이렇게 그 네. 부위별로 나와 있는데 아까 김청희 이렇게 되게 걱정했어요. 이거 녹화 끝나면 이거 당장 구워 먹어야지. 이거 다시 냉장 한번 보관하면 안 된다고. 냉동실에 들어가면 안 아,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그러면
번 해동하면 고기를 처음 보관하실 때요. 사오시잖아요. 이렇게 썰은 걸 그냥 넣지 마시고요. 위에다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바르세요. 그러면 여기에다 코팅이 돼서 이 안에 이제 육즙이 나오고 피가 나오면서 생기는 세균을 조금 막아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걸 하나하나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넣으시면 알루미늄 호일이 온도도 한 1도 낮춰주고요. 랩에 있는 그게 피를 다 먹으니까 세균 번식을 막아주죠. 이렇게 보관해서 한 번 먹을 만큼. 근데 이렇게 냉장 하시면 보관할 때? 네, 냉장 보관. 근데 냉장 네. 보관했다가 꺼냈는데 간혹 이 없던 누린내가 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얼른 소주 뿌리세요. 근데 소주 뿌려요? 소주가 굉장한 살균제예요. 얼른 소주 뿌리세요. 저는 그게 왜 보통 냉동실에도 많이 고기를 보관하잖아요. 그래서 냉동실에서 꺼내서 한번 해동하면 다시 냉동실에 넣으면 안 된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냉동실에 있는 거를 다 하자니 이거를 나눠서 해동은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그렇거든요. 저도 맨날 그래요. 꺼낼 때는 요만큼 끓이면 작을 것 같아서 많이 끓여 놓잖아요. 네. 넣어보면 많아서 남겨두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그 대리미할 때 쓰는 스프레이 있죠. 네네. 통. 거기다 소주 반, 물 반을 섞으셔서 식초도 한 방울 넣으시면 좋아요. 좋은데요. 아니면 매실 원액을 넣으시면 더 좋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 뿌려 놓으세요. 뿌려서 다시 싸서 놓으시면 돼요. 다시 냉동실에 좋은 방법. 근데 두 번, 세 번 얼었다 녹았다 하면 사람도 어리해지잖아요. 고기도 어리어리해요. 근데 저 다시 얼릴 때는 그런 방법이 네, 네. 있네요. 좋은 그런 방법이에요. 저는 음식하는 스프레이가 하나 있어서 그렇게 뿌려놨다 생선도 마찬가지. 일단 뭐 고기 뭐 건강학적으로 네. 풀어주셨는데 우리 이진 선생님은 또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많이 아시잖아요. 글쎄 알기는 잘하는데 실행을 안 해서 지금 이제 이런 모양으로 다니고 있죠.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면서 선생님들께 배워서 네. 좋은 거를 잘 먹는 공부를 할 텐데요. 네. 고기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요즘은 아주 원수 보듯이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기름기를. 네. 근데 장점은 좀 살려보자고요. 네. 단점은 좀 이렇게 감하게 해서 이렇게 맛있게 또 조리해서 먹으면 네.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성경 씨처럼 예쁜 몸에 되는 날까지 열심히 저는 아니고 근데 저도 사실요 이 네. 고기 이거 바라만 봐도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맛있는 고기를 난 콜레스테롤 때문에 못 먹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명절 뭐 이러면 기름기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드시잖아요. 콜레스테롤 아까 말씀하셨는데 콜레스테롤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예. 방법 그걸 좀 말씀을 좀 요리가 있죠. 정말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고기는 좋은 단백질 많고 좋은 지방도 가지고 있지만 네. 제일 부족한 게 식이섬유가 없고요. 비타민이 없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더덕이랑 쇠고기를 같이 구워봤어요. 더덕에는 아주 좋은 그야말로 면역력 키우는 사포닌 들어있다고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명절새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더덕 두드려 찍고 그냥 산적 좀 쓸어 넣고 해서 한번 고추장만 넣고 드르륵 볶으면 그 지금 말씀하신 인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사실 더덕도 산에서 나는 고기라는 그럼요.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더덕 말고 도라지 같은 건 어때요? 도라지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도라지가 갖고 있는 선생님 더 잘하시죠.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니 선생님 하세요. 사실 그 더덕이라고 하는 게 더덕 이름이요. 왜 붙여졌냐면 뿌리 전체에 이렇게 혹처럼 더덕더덕 났다고 해서 더덕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더덕을 사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요. 더덕은 산해라라고 하는 학명이 그러니까 한약명이 따로 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후에 보약으로 먹는 잔대 뿌리를 얘기하는 네. 거예요. 좀 다릅니다, 성질이. 네. 그런데 이 더덕은요, 기본적으로 자양 강장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어지럽고 두통이 있는, 그러니까 허약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궁합상 일단 허약하신 분들이 드시면 좋은데요. 도라지는 좀 틀려요. 도라지는 요즘 이렇게 환절기 때 감기에 많이 걸리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목이 붓고 아플 때라든지 감기에서 기침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위하고 장에 가스가 차가지고 약간 팽만감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드시면 좋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차이를 두고서 궁합을 맞춰보면 좋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더덕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더덕이 이건 더 좋을 것 더덕으로 하는 게 그리고 좋겠네요. 더덕에는 또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아갖고요. 네. 이거 자체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서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아니 근데 김한석 씨가 더덕이 남자분들한테 그렇게 좋다잖아요. 왜 남자 왜요? 자양 강장제. 자양 강장이래요. 그래요? 좀 잡수고 힘 좀 써봐요. 사실 이렇게 된 형태를 처음 봤어요. 더덕만 봤지 여기에 고기가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구우면 맛있지 더덕이야 뭐. 저희도 이거? 김한석 씨가 갖다 주잖아.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네. 아니 근데 여자들도 좀 예뻐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덕 쇠고기하고 우리 한우하고 제일 잘 맞는 죽순말이를 좀 해봤어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탈이 지내고 난 그 산적 이용하셔도 좋고요. 그냥 쇠고기에 그 볼기살 있죠. 기름 없는 그걸 얇게 펴서 죽순을 한번 데쳐서 여기다 놓고 도로록 말아서 간장,
참기름, 설탕, 후추 이렇게만 넣고 한번 졸여냈어요. 선생님, 그거는 이렇게 드시면 여자한테 밑반찬으로. 좋다고 네, 그러셨어요. 드세요. 아, 예. 죽순이 콜레스테롤을 없애는데 이렇게 좋다면서요, 선생님. 아, 네. 정말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잘하세요. 여자들한테 죽순이 좋다는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특히 소고기하고 궁합은 정말 맛있다. 환상적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한의서에 나오기를 죽순을 고기와 함께 오래 삶아서 먹게 되면 보혈 작용이 있다고 해서 혈액을 생성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고요. 음기를 키우는 남자의 양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여자의 음기를 길러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궁합이 되게 잘 맞는데 실제로 이 그 소고기 같은 경우는 철분 함량이 돼지고기보다 많기 때문에 빈혈에 좋지만 네. 사실 콜레스테롤 함량은 좀 더 높아요. 네. 그래서 혈액 자체가 좀 탁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죽순이 혈액순환도 잘 시켜주고요. 또 해독 작용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식체도 좋아요. 그러니까 체했을 때 또 체기를 내려주는데 죽순이 좋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죽순이요. 궁합상 그렇구나. 상당히 좋습니다. 예, 지금 보면 근데 굉장히 얇게 해서 말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이게 흔히 얇은 고기는 차돌박이, 한우에 뭐 어떤 부위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면 기름기가 없는 기름기 게 없는. 좋죠. 차돌박이는 지방이 40%가 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요건 볼리살 우둔 있죠. 우둔을 얇게 우리 이뻐지는 김에 알고 예뻐져야잖아요. 그래서 쇠고기를 얇게 해서 죽순을 돌돌 말아서 네. 그렇게 간단하게 졸였어요. 굉장히 담백해요. 근데 여자의 음기를 높여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섹시지고 하죠. 이게 선생님 그 폐경기 이후의 여성도 음기가 높아지나요? 이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폐경기 여성분들이 화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었어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죽순이 굉장히 좋습니다. 명절 되면은 나물 같은 것도 먹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 나물들하고 고기를 같이 먹어도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나물에는 그야말로 비타민C 많이 있잖아요. 네. 식이섬유 있죠. 그러니까 그 볼륨감도 줘서 포만감을 줘서 들어오는 양도 줄여주지만 고기가 특히 비름나물 같은 거 이런 나물들은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을 분해시켜 준대요. 그래서 그런 나물들 같이 드시면 아주 완전한 식생활 방법.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현명하셨던 거예요. 그럼요. 다 그 배합을 맞춰서 드셨어요. 그리고 고기가 이제 또 우리 몸에 들어가서 유해균을 많이 생성해갖고 네. 또 암모니아를 많이 만듭니다. 근데 나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억제해주고 유산균 생성을 많이 촉진시켜줘요. 근데요, 저는 항상 먹을 때마다 궁금한 게 소고기는 약간 살짝 덜 익혀서 먹는 게 맛있다고도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돼지고기는 바짝 익혀야 되고 소고기는 약간 덜 익혀서 먹어야 되고 먹을 때마다 먹으면 맛이 있는데 이거 세균 같은 거 괜찮나 싶거든요. 어떤 분들은 칙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어떻게? 이분이 회식을 많이 가셔서 아주 다양하게 많이. 참고로 이재영 아나운서는요, 이 딱 찍고 야 건드지 바지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말씀대로 진짜 돼지고기는 세균 감염이 높기 때문에 이제 바짝 익혀야 되고 쇠고기는 이제 육질의 맛 때문에 그러는데 네. 그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암 환자같이 좀 약해 있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충분하게 익혀 먹든지 아니면은 구워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 앞에 한약재는 왜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여기 한약재가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산에 들여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네. 제가 이제 박경호 선생님을 뵌 김에 유식한 척 하려고 갖고 나왔어요.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네. 제가 이걸로 어떤 음식을 할런지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나온 거 보니까요. 네. 산수유하고 공자하고 그다음에 하수오라고 하죠. 백하수오하고 네. 그다음에 헛개나무 네, 네, 나왔네요. 보니까. 아, 요런 게 다 음식에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다 있네요. 네. 어떤 효험이 있습니까, 하수는? 하수오가요. 많은 분들께서 흰머리를 검게 만든다고 알고 계시죠? 네네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탈모에 도움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흰머리를 검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처럼 에너지가 많다는 거죠. 에너지가 많으니까 강정작용이 있는 거고요. 네. 산수유 같은 경우는 빨갛잖아요. 네. 빨간데 새콤해요. 단맛이 약간 있긴 하지만. 네. 근데 이 빨갛다는 것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는 걸 뜻하는 거고요. 새콤하다는 건 그걸 많이 함축해 있다는 거니까 강정작용이 있고요. 구기자 같은 경우는 씨앗 자자를 쓰잖아요. 네. 우리 몸에 씨앗을 담고 있는 것이 생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생식 기능을 강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재료가 모두 다 강정작용이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헛개나무는 어때요? 헛개나무는 우리가 이제 그 간 기능을 좋게 하고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많이 돼요. 또 하나 이제 그 숙취 해소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아세트알데히드는 맞아, 독성 헛개나무. 물질인데 네. 그거를 분해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신 다음에 그 다음 날 많이 깨는 걸로 헛개나무를 많이 네. 저거 데려서 드시더라고요. 네. 저는 오늘 하수오를 넣고요. 네. 산수유, 구기자 이렇게 넣고 요게 아롱사태예요. 야, 여기 딱 이거 네, 보여줘요. 이렇게 아주 아늘아늘하잖아요. 네. 아롱아롱하다고 아롱사태인데 네, 요거를 그냥 물이 팔팔 끓을 때 네. 넣고 한 40분, 1시간 삶았어요. 네. 삶아서
차게 시켰죠. 이렇게 한 거를 제가 이제 이거를 그냥 드시면 네네. 너무 고기 양만 드시게 되니까 네. 조금 달리해서 무치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네. 한번 무쳐보려고요. 아, 그냥 아까 그 물에다가 네. 그냥 삶아내고 네. 여기다 양념을 해요. 삶을 때 이제 재료를 넣은 다음에 그 물이 충분히 끓으면 네네. 거기서 우러나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넣고 삶으세요. 처음부터 넣고 삶으면 고기의 비리한 맛이 남아 있으면서 네. 뭐 쫄깃한 맛도 덜해져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서 물이 팔팔 끓을 때 넣고 그렇게 삶으시는데 네. 이게 이 재료들이 우러나서 고기의 잡냄새도 없애고 지방기도 확 빼내가서요. 삶아진 물을 보면요. 네. 기름이 둥둥 떠 있어요. 네. 저거 입에 중국 음식점에서 냉채할 때 저거 아, 오양장육 이런 거. 그런 거 요거 그때는 아니에요? 돼지고기죠. 아, 예. 아니, 우리 김성경 씨. 김성경 씨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전 이거 집에서 그냥 간장 같은 데다가도 아, 그래, 그거 찍어 맛있어요. 먹거든요. 예. 아, 수육해서요? 아니, 한 거를 갖고 와서. 아, 집에서 돼지고기 가지고 할 때는 그 된장 넣고 이렇게 하면 잡냄새도 없고 좋더라고요. 그죠. 예, 돼지고기 할 때는. 네, 그냥 보통 그죠? 된장들 넣으시는데 그럼 된장 쩐내가 배고 고기에 나트륨이 또 섞이잖아요. 된장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고기에 또 만나죠. 그 고기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나트륨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끌어들이니까 저는 대신 소주를 넣고 삶아요. 그래요? 그러면 기름도 빠지고 살이 아주 보들보들해서 제가 해본 1등이더라고요. 네. 아, 돼지는 왜 쓸데없이 나트륨을 사랑한대요? 된장이. 된장이. 네, 된장이. 이런 된장이죠. 그러면 그것도 소주하고 물하고 반반 섞어서 해요? 아니요, 소주는 살짝만 넣으시면 돼요. 소주 물 살짝. 많이 넣으시고요. 소주는 그저 한 2숟가락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예. 저 수육을 하면 구울 때보다 확실하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훨씬 낮출 수가 적죠. 있나요? 네, 훨씬 수육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소고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요. 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써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소고기 기름을 조금 피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쫙 빼려면 수육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아니 설거지 할 때도 보면 그 소고기 기름은 잘 안 닦여요. 잘 안 닦이죠. 근데 돼지고기 기름은 잘 닦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몸 밖으로 설거지 빠져나가지 자주 않아요. 하시나 봐요? 전혀 이게 느끼한 맛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네. 조금 싱겁죠. 저는 근데 이게 좋아요. 이게 그래서 좋은데요? 제가 일부러 네. 간이나 왜냐하면 쇠고기도 0.03%의 네. 염도를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 사람 몸도 식염수 그 염도인 네. 0.6%의 네네네. 염도를 가지고 있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고추장에도 간이 들어가서 조금 싱거우시겠지만 그냥 저 간장이나 소금을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사실 고기를 해 먹을 때 동그랑땡으로 이렇게 해 먹든지 아니면 산적 같은 거 구워 먹든지 이러잖아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기름기가 많긴 하지만 제 생각에 뭐 그렇게 뭐 1년에 뭐 자주 먹는 게 아니니까요. 뭐 명절 때 한번 먹는 거 제가 볼 때 큰 문제 없이 그냥 즐겁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채소 곁들이면 되니까. 그럼 예. 이제 채소도 곁들이시고요. 정말 걱정이 되시면 레몬티 있죠. 아. 레몬을 그냥 뜨거운 물 한 컵을 받으셔서 네. 반개를 꾹 짜세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한 잔 드시고 주무시면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레몬에 들은 엑스들한 산이 조금 밀어내주죠. 그래요? 네, 이런 말씀 드릴 때 제가 제일 곤란해요. 네. 너 안 먹었어? 저도 먹겠습니다. 아, 사실 고기 먹고 후식으로 커피 많이 드시는데 네. 커피보다는 그러면 아, 그럼요. 레몬티를 그냥 레몬. 설탕 아무것도 넣지 마시고 뜨겁게 해서 드시면 네. 훨씬 도움이 되죠. 근데 순간 지금 제가 커피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고기 먹고 디저트로 먹는 커피가 건강에는 어떤가요? 안 좋죠, 건강에는. 콜레스테롤 더 많이 올리니까. 올려요? 근데 먹는 이유는 딱 하나죠. 뭐 깨기 위해서. 술 먹은 우리가 보통 고기 먹을 때 그냥 고기만 먹지 않고 항상 술을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깨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먹지. 실제로 그거보다는 아까 얘기하시는 다른 것들 있잖아요. 레몬차나 매실차나 이런 게 훨씬. 아니 근데 기름기를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탁 마시면 개운해지던데. 그거는 상쾌한 느낌이. 아, 그냥 느낌일 네, 뿐이에요. 느낌이 그렇지 몸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그때는 레몬티를 마시는 게 더 네, 낫네요. 이제 배 한쪽 드시고요. 예. 배 한쪽 드시고 레몬티 한 잔. 그렇구나. 근데 제가 선생님, 먹는 방법. 저는 그게 고기 먹으면 살찐다, 콜레스테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탄수화물이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고기만 먹을 때는 그냥 오히려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근데 저 이분이 고기배가 따로 있고 밥배가 따로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아, 그래요? 말씀하신 게 맞아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많이만 섭취 안 하시면은 사실은 체내에 쌓이는 물질은 아닙니다. 체내에서 다 활용을 하고요. 우리가 지방이라든가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체내에
많이 쌓이죠. 그래서 당분 섭취 줄이라고 하고요. 지방 섭취 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기를 먹을 때 지방 섭취를 좀 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백질만 좀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제가 볼 때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 이제 제시해 주시는 것이 수육으로 드시면 가장 좋고. 그렇습니다. 채소랑 같이 먹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고기 요리까지 좀 알아봤는데 건강에 대한 상식도 좀 알아보고 고기 요리에 대해서 또 고기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또 OX 문제로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이거 맞추시면 고기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